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김종철입니다. 오늘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일윤 헌정회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정치 현안과 더불어서 지방의 교육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5선 국회의원 출신이시죠? 네, 그런 관록 때문에 이제 헌정회 회장까지 맡고 계신데요. 헌정회가 이제 뭐 국회의원 출신들 그 모임 뭐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헌정회 회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가적으로 각 전문 분야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국정 자문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예, 이분들이 이제 각자의 전문성과 그리고 국회 경험 그리고 또 이제 연륜을 바탕으로 해서 네. 정책을 연구하고 네. 그걸 이제 국회나 또 정부에 이거 제공하고 또 건의하면서 때로는 국민 정치 상황을 또 설명하고 또 여론 형성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일본 외국, 일본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외교 현안, 미국하고 외교 관계도 네. 맺어가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정책적인 부분과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또 아무래도 또 이제 요즘에 좀 이 양극단으로 좀 많이 나눠져서 좀 대립이 심화되다 보니까 원로로서 좀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도 하실 것 같은데 쓴소리도 좀 하신다면서요? 헌정회는 뭐 여야 구분 없이 네. 초당적으로 쓴소리도 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국회가 이제 정부 이 비판도 해야 되고 네. 또 잘못한 일들을 이렇게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반영해내는 게 이제 국회고 또 이제 헌정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잘못한 일들은 아주 깨놓고 노골적으로 네. 아무 당약 없이 야단치고 또 직언을 하고 그렇게 뭐 쓴소리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 반응들은 좀 어떠세요? 물론 현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현안에 네. 따라 다른데 그래도 헌정회에서 하는 일은 거침없이 당리당략을 초월하고 네. 그런 치우치 않은 말이기 때문에 예, 예. 무서워하고 네. 또 두려워합니다. 예, 예. 국회 뭐 의원 5선을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좀 하셨는데 내가 이제 출발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성률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특히 이제 뭐 이번 국회 같은 경우도 공약 완료율이 한 뭐 27%, 그러니까 열에 3건이 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국회 뭐 공약들이 각각 뭐 지역에서 있을 거고 또 국가적인 공약사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사실상 매우 걱정이에요. 예. 왜냐 우리 정치가 너무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서 허덕이다 보니까 정치가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태산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예. 선진국의 국민들을 보면은 스마트 시니어, 즉 똑똑한 주인, 똑똑한 이렇게 어른으로서 네.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 출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혹은 또 그 지역 출신의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예. 안 하면 사정없이 엄하게 뭐 용서하지 않은 그런 예.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경우는 보면은 너무 정치인들에게 관용을 베푸다 그럴까, 네. 모르고 있어 그렇다 할까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폐단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다소 정치가 지금 발전을 제대로 못하고 네. 어려움을 겪는 그런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봐집니다. 자, 작년 4월에 이제 신임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뭐 그동안에 좀 성과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일을 좀 해오셨습니까? 뭐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당초 약속했던 그 공약 내용들은 상당히 그 성사를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뭐 몇 가지 그냥 간략하게 한두 가지 이렇게 예를 좀 든다고 한다면은 예, 예. 우리 헌정의 수십 년 동안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회관 신축 관계가 네. 이번에 그 국회에서 그 신축 그 설계비를 통과함으로써 예, 예. 성사를 이렇게 되어져서 네. 이제는 헌정 회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 예. 뭐 둘째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국회의원 영업법 관계인데 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예. 뭐 이거는 국민의 그 이제 이해도 또 언론사의 특히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여러 차례 노력을 했고 두 번에 또 이제 토론회도 했고 네. 해서 이제는 거의 합의된 상태에서 네. 입법 절차만 남아 있는 과정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하나를 이야기 드리자고 하자면은 헌정회에서 정치 후진 양성을 위해서 예. 정치 아카데미를 설립해가 예. 많이 노력을 했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자랑 같습니다만은 미국 전직 의원들과 FMC와 네. MOU를 체결해서 네. 우리 역시 민간 외교 정치에 노력해서 예. 실질적인 양국 관계에 도움을 주자 이런 네. 노력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이제 국회의원 연금제 관련해 좀 더 궁금증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당파 싸움도 했지만 사실은 그래도 또 국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해오신 그런 공로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의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이 조금은 좀 열악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점에서 또 합의를 이루셨고 지금 그 국회의원 연금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인지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선진국 중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를 다 봐도 예. 국회의원 지난분들에게 노후 대책을 세워줍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권 중에서도 사법, 행정 다 돼 있지만은 입법만 이렇게 그 노후 대책이 없이 돼 있습니다. 예. 또 그 전에 이제 연로지원금이라고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드리던 그 제도도 예. 19대 국회에서 없애버리는 바람에 예. 예. 이제는 노숙자가 생겨도 한 푼 지원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돼 있어요. 네. 이걸 현직 회장으로서는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이것을 바로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현역 의원들이 세비를 받을 때 일부 공제하고 받는 연금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금 제도를 다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장에게도 설명을 했고 전 의장들에게도 다 설명했고 양당 대표에게도 다 설명했더니 예. 이건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후진국입니다. 동의를 다 받아놓고 있고 예. 이제는 법을 다 만들어서 이제 절차만 남아있는 그런 과정인데 꼭 이건 해야 될 그런 입법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이제 정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따로 벌기가 어렵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쓸 곳은 많고 수익은 어떻게 보면 고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가요?
저희 이제 그 헌정에서 회장으로 있어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 예. 예상 외로 어려운 것이 전국구 의원들은 좀 몰라도 지역구 의원들은 마지막 떨어질 때까지 입후보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있는 거는 다 탕진하고 빈 뜰뜰이 그 헌정 의원들이 참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예. 자, 이제 정책이 말고 좀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회장님 좀 섭외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또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내세요? 일주일을? 뭐 헌정회 1,200여 명들의 각자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고 예. 또 대별 활동이 있고요. 또 전국 18개 시도 회원들 활동에도 참여해야 되고 네. 또 특히 저희 경우는 경주 고향에 대학교를 경영하고 있으니까 아하. 그 대학 경영에 또 관여를 해야 되고 네. 또 요즘은 특히 경주가 인구 소멸 도시로 이렇게 위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네.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옛말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온다는 식으로 바쁘게 네. 살고 있습니다. 아, 예.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그 지방 소멸 문제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이렇게 다녀보시면 어떤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경주 같은 경우를 보면요. 예. 경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소멸 위기 도시로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네. 이 보다시피 경주는 이 세계사 속에 5군데의 천년 고도 중에 한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귀한 도시가 이렇게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경우가 되어버렸는데, 네.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한 30만 육박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25만에서 또 24만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 이렇게 떨어지게 되게 되면 이 앞으로 뭐 경주시가 군으로 될는지 읍으로 될는지 예. 정말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런 경우에 경주 경우. 예. 예, 그래서 요즘 또 왔다 갔다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역 의원 시절에 KTX가 이제 경주를 통과하게끔 상당히 애쓰셔서 좀 유치를 하셨던 것 같고 교통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학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기업을 어느 정도 유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경주는 인구 증가책을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세계사 속에 드문 천년 고도 도시로서 관광 도시로서의 왕궁을 복원하고 옛날 그 신라 시대를 재현함으로 해가지고서 국내외 관광객을 다시 일으켜서 발전하는 계기가 있고 또 하나는 경주는 그 월성 원전이 동해 원전 벨트의 중앙에 있는 도시고 네. 또 한수원 본사가 있고 네. 또 이제 양성자 가속기 등 여러 가지 기관과 또 이제 시설들이 몰린 곳이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 메카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는 1월 11일 날은 경주시 1,000여 명이 모여서 산업을 대학 그 체육관에 모여가지고서 경주 원자력 에너지 메카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합니다. 네. 그날에 이제 한수원 원장과 그리고 이제 그 경북도지사 사장이죠. 네. 예, 한수원 사장과 경북도지사 그리고 경주시장이 또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세계 원전 에너지 메카로 이렇게 도약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내에서 이런 그 에너지 메카로 앞장서자는 그런 운동이면서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에서 좀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 한국수력 원자력이 있죠. 예. 그렇죠. 네. 예. 거기도 좀 이제 경주 지역 활성화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고 있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 조금
하셨습니다만은 지역 특성 살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원전 에너지 메카를 경주에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 내용 이야기가 경주에는 그 한수원이 유일하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수원이 거기 경주에 있습니다. 네. 또 방패장도 그 경주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SMR 소형 모듈형 그 원자로 연구소도 경주에 있고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경주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예. 이 기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전국 유일한 하나 만들어야 될 에너지 메카 도시 이 거점 도시를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되고 네. 노력을 할 거라고 봐집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교육자로서 활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학교도 세우시고 그런 노력을 해오셨는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주고등학교 졸업할 때 예. 경주에 대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무일푼 단신으로 서울에 와서 고학을 하면서 사실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네. 연탄가스를 마시고 이렇게 병원에 실려갔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 경주에 대학을 앞으로 만들어서 후진들에게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경주 발전의 이제 원동력을 만드는 요소가 학교를 많이 만들고 교육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교육 도시에서 출발이 경주 발전에 또 출발이 된다 이런 생각도 했고 네. 또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큰 인물들을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앞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눴는데 경주대학교하고 서러벌대를 이렇게 설립을 하셨잖아요. 대학은. 근데 요거를 이제 통합을 불가피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때 좀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알다시피 정령 아동들이 줄어지는 바람에 예. 이 사회적인 이제 조건들이 변화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통폐합 문제는 어찌 보면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네. 뭐 그렇게 봐지고 어쨌든 간에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서 학교를 통폐합을 해가지고서 또 추세에 맞는 시대에 맞는 제4차 산업에 맞는 그런 학과들을 새롭게 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서 네.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잘 통합을 해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인류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도약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견은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 평생 교육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대학의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의 범위를 좀 넓혀서 대상을 예를 들면은 중장년층 교육을 좀 못 받으셨던 분들도 좀 일부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 측면에서의 어떤 재교육이라든가 뭐 그렇게 하면서 좀 대학 진입 문턱을 좀 낮추면서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은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경주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 수강생들도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데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시니어 연세 드신 분들이 학년 과정을 또 원하는 분도 있고 네. 학위 과정을 또 어떤 분들은 교양 과정 등등 이제 취미 활동 등등 이런 걸 해서도 학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네. 우리 학교와 경주 시민들이 뭉쳐가지고서 스마트 시니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똑똑한
주인, 똑똑한 어른 역할을 하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고 학교, 대학을 좀 많이 자주 찾으면서 우리 지식을 넓히면서 새로운 시대에 더 많이 알고 배우고 능동적으로 활동하자. 그래서 지금 학위과정, 일반 교양과정을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네. 반응도 좀 반응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정책이 좀 하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때마다 되면 얼마 전에 또 이제 정치인에 대한 상당한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정치적 사면이 우리 국가적 통합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정략적이지 않느냐, 또 한쪽에서는 대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면에 대한 어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면은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사면이 있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사면 발표가 난 걸 보면은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생활범에 이렇게 쫓겨가지고서 이렇게 했던 사면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현 새로운 정부로서는 국민 대통합을 이끌고 나가서 더 큰 정치를 해야 되고 나라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분야의 사면도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경제 분야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동안에 이런 분들 더 많이 사면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예, 이건 이 시대에 새로운 방향을 맞춰서 밀고 나는 이 정부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좀 더 넓게 사면을 해서 용서하면서 끌어안고 예. 그 힘의 진로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뭉쳐나가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 빠져서 네. 일부 사면도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벌려놓았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대한민국 헌정의 위상 정립을 확실하게 하고 또 헌정 회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제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영헌법 개정도 더 노력해서 네. 잘 마무리하겠다 그런 네. 이야기고 또 하나 이제 경주 천연고도 고향이 소멸 위기에 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잘 진행해서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에 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슈앤피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 리더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